네, 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상욱입니다. 이번 세션은 플로 AWS 올인 전략을 통해 음원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드리머스 컴퍼니 유대원 CTO께서 AWS 올인 전략, 플로 음원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소 리더께서 플로의 AWS 마이그레이션 실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과 현대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R이라는 7가지의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패턴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노력이 좀 많이 듭니다. 보통 고객들의 60% 이상은 리호스트와 같은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신대요. 이렇게 경험을 쌓고 서버리스 및 MSA 아키텍처로 리팩터링을 진행한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현대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프라미스인 고객이라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위치하실 텐데요. 보통 서버 비용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외에 스토리지, 운영 인력, 교육 비용 등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표처럼 현대화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위 비용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현대화를 하는 이유가 비용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비즈니스 혁신을 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성숙도가 기술적 민첩성에서 비즈니스 민첩성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요 가치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시점이 됩니다. 기술 부채를 줄인 동시에 비용 절감, 확장성, 보안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는 아직 기술적 민첩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서버리스, 기술 사용 및 리팩토링을 사용해 기술적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화의 재발견에서는 자동화의 파이프라인으로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포 및 테스트가 가능하시고요. 비즈니스 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니리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인벤션 단계에서는 기술에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시장,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원을 탐색하게 되고 이러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달성하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의 비용 최적화, 확장, 보안, 성능 및 탄력성을 위해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클라우드인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애자일 어플리케이션과 고급 데이터 분석의 빠른 혁신을 위해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이용해 현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와 파트너 네트워크는 100만이 넘는 활성화 고객 경험 바탕으로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AWS로 올인 마이그레이션 완료하신 드리머스 컴퍼니 유대원 CTO님 모시고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드리머스 컴퍼니의 유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언사이트로 진행되는 AWS 컨퍼런스에서 저희 플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이렇게 저희 플로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IDC에 서버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게 거의 표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이제 클라우드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플로가 이런 클라우드로 전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전환을 통해서 얻게 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제 SK 스퀘어의 자회사고요. 저희는 총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및 음반에 대한 유통 MD 사업, 그리고 공연 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리버로 잘 알고 계시는 디바이스 사업까지 이제 총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2,744억이라는 이제 최대 매출을 달성해서 전년도 대비 한 12.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의 어떤 안정성을 가지면서 또는 스타트업의 어떤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가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어디까지 제 생각이라는 점 밝힙니다. 네. 그리고 플러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플러 서비스는 그 음악 콘텐츠 및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저희가 2018년 12월에 처음 론칭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요 특징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취향 믹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리오더링 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개인화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플랫폼에서 이관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재생 목록 같은 거를 이제 캡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OCR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쪽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총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 1,200만 정도고요. MAU는 그 코리안 클릭 기준으로 300만, 그리고 서비스하는 음원 수는 한 5,300만 곡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음원 수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2021년부터 국가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플러 서비스가 21년, 2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23년은 이번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23년에도 이제 저희 서비스가 1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플러 서비스는 초기부터 언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프레미스에서는 주요 API 서버군과 그 미디어 컨텐트 플랫폼 MCP라고 저희가 음원을 입수하고 트랜스코딩하고 이제 서비스하는 이제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언프레미스에서 돌고 있었고요. 개인화 추천이라든지 정산 등은 AWS에서, 그리고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은 이제 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제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운영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 규모의 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엔지니어 확보였습니다. AWS 그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사실 요즘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운데 타 퍼블릭 클라우드 엔지니어까지 확보하거나 또는 이제 두 가지 다 아시는 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반면에 저희가 AWS에서 한 2년 정도 운영했던 어떤 사용자 경험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추천이나 정산 등을 그 AWS 제공하고 있는 그 매니지 서비스인 EMR을 쓰지 않고 직접 스팍이라든지 프레스토, 야안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 및 운영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야간에 대량으로 이제 배치 작업이 도는 추천 업무 특성상 저희가 딱 필요한 리소스만큼 EMR 클러스터를 트랜지언트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점도 저희한테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도화된 추천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추천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사용자 그 공개 플레이리스트 기반의 빠른 재생이나 오늘의 추천, 나를 위한 새로운 발견 등 한 20여 가지의 다양한 추천을 제공할 수 있었고, 개인화 추천을 통한 어떤 사용자 청취 비중도 19년 대비 3.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개발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WS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미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AWS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기술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AWS 제공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 또 타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신뢰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AWS로 저희 전체 워크로드를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환은 저희가 2단계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MCP 입수 파이프라인을 6월 22일에 우선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7월 3일에 전체 워크로드를 전환하는 이렇게 두 단계로 좀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두 단계로 좀 전환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떤 파트너사와의 어떤 계약, 일정 조율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느낄 때 이제 전체 워크로드를 전환하기 전에 사전 전환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해지게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사실 이런 노력 덕분에 큰 이슈 없이 저희가 전체 워크로드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다 홀드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오디오 오픈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피처 개발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이제 이런 어떤 피처 개발을 좀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가 또 저희 리소스만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또는 저희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드셨긴 했는데요. 사실 그만큼 또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실제 전환에 대한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최유성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라 저는 전환 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주요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IT 리소스 효율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컨텐트 입수 파이프라인의 그 자동화를 통한 비즈니스 개선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T 리소스 효율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로 서비스 같은 저희 플로 서비스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이제 피크를 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그 트래픽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활용해서 피크 타임 시에는 한 300여 대까지 서버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스트 피크 타임 시에는 60여 대까지 서버를 줄여서 다이나믹하게 좀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IDC에서 운영할 때는 항상 피크 타임 기준으로 이제 서버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뭐 비용 효율적으로나 또는 이제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렇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매번 이제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인스톨하는 작업, 추가적인 불편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보통 이제 개발 서버나 그 QA 서버 등은 이제 업무 시간에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커스텀 태그 등을 사용해서 개발 서버나 그 QA 서버는 그 업무 시간에만 이제 구동하도록 하는 그 효율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타임 투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디오 서비스를 론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다가 작년에 이걸 오픈 플랫폼 하자고 이제 사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과 이제 오디오 플랫폼 개발까지 이제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빠른 프로비저닝, 그리고 자유로운 형상 관리, 또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거의 2달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일에 클라우드 전환 후 7월 21일에 오디오 오픈 플랫폼을 론칭할 수 있었습니다. 체감적으로 IDC 대비 한 35% 정도 서비스 리드 타임을 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탄생한 게 저희 이제 오디오 오픈 플랫폼이고요. 오디오 오픈 플랫폼은 세상에 쓸모없는 소리는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약간 좀 부끄럽네요. 그런 슬로건 아래 저희가 이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등록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고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이제 콘텐츠 업로드서부터 정산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또 그 업계 최초로 저희가 그 재생을 기반으로 한 정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 전성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콘텐츠 생산하는 게 이렇게 다른 영상보다는 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좀 이렇게 오디오 크리에이터로 한번 활동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현재 저희가 9개 카테고리에 2,30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4만 6천여 개 에피소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좀 유명한 컨텐츠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런 오픈 플랫폼 덕분에 1인당 저희 사용자분들의 어떤 1인당 청취 에피소드 수라든지 또는 청취 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입수 파이프라인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컨텐츠 플랫폼은 그 입수 파이프라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미디어 컨버트라든지 또는 뭐 파게이트 또 스텝 펑션 등을 활용해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말에 저희가 좀 급하게 그 특정 레이블의 전체 음원을 좀 재수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거의 한 150여만 곡을 거의 3일 만에 백피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IDC에서는 어떤 밴드위스 제한이라든지 또는 리소스 제한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 담당자분의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기존 이제 IDC에서 운영할 때는 그 나스 사이즈 등의 제약 등으로 특정 어그리게이트에서 대량으로 이제 음원을 수급하거나 이럴 때 새벽에 이제 알람을 받고 깨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 용량 제한이라든지 또는 뭐 하드웨어 관리 이슈가 사라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고요. 결국 이런 어떤 시스템 효율화가 업무에 좀 더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 입수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 익스체인지 그 DDEX라는 표준 XML 포맷으로 입수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비트레이트로 트랜스코딩한 이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S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입수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코딩된 음원은 또 S3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코딩된 음원은 그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SK 브로드밴드 CD에는 업로드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 보시면 이제 트랜스코딩 저희 워크플로우에서 그 트랜스코딩 외에 저희가 좀 다양한 타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량 평준화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레코딩된 음량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룹스 값을 이용해서 평준화하는 작업을 하는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음원을 이용해서 음악을 검색하는 경우에 그 딥러닝 기반의 임베딩을 추출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특정 악의적인 레이블에서 본인들의 음원이 아닌데 음원에다가 이렇게 음원을 변주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음원들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그 음원의 어떤 유사성을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CBF 임베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추천할 때 그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원의 매스펙트를 추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특징들을 뽑아내서 추천하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텝 펑션이나 뭐 파게이트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고도화된 입수 파이프라인의 효과로 현재 5,30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국내 플랫폼으로서는 최대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플로 서비스가 이제 초창기에 저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원 곡수가 좀 적었거든요. 2019년에.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힘든 시기를 저희가 레슨런드로 해서 고객분들께 이제 더 많은 곡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하는 곡은 저희가 6,500만 곡 이상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인디 플랫폼인 멀린과 국내 플랫폼 최초로 계약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멀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인디 음악과 뭐 틱톡 음악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플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비용 절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프라미스에서 돌아가는 형태 그대로 클라우드로 올리셔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결국 이제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좀 뭐 자원을 최적화한다거나 또는
스케일 인아웃과 같은 이제 탄력 운영을 강화하고 그 프라이스 모델 잘 선택하시고 그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시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만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든지 또는 옵스나우 등을 활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나 어떤 코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AWS 매니저분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쪽에 어카운트 매니저분이나 또는 템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그분들도 저희만큼 비용 절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사실 AWS 입장에서도 고객의 어떤 신뢰를 얻고 고객이 이제 더 많은 워크로드를 AWS에서 서비스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윈이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환 시점 대비 한 50% 정도 이미 비용을 절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또 그 외에도 이제 음원의 어떤 사용 특성을 고려한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EMR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EMR 매니지드 스케일링 같은 최적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진심으로 바라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진짜 마이그레이션의 상세 과정에 대해서 저희 클라우드 유닛 리더이신 최유성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머스 컴퍼니 최유석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IDC에서 운영하던 서비스 인프라를 AWS로 이전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전해야 했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의 그 중단을 거쳐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진행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고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전에는 저희는 그 특정 회사의 IDC에 그 위탁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서버를 한 수백 대 규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리소스들이 존재했었고요. 이러한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했던 대상이었고 인프라 관리 시스템들도 새롭게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워크로드를 AWS를 통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발팀에서 먼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 관리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담당자들이 충원되면서 약간 따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들도 통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의 복잡도는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AWS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트레이드 오프는 존재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용성이나 비용, 보안, 성능, 안정성과 같은 측면은 기본 전제로 고려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그 외적인 요소로 고려했던 부분으로 계정 분리, 네트워크 분리, 그리고 신속성과 확장성, 그 정책과 프로세스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레저였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는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AWS로 이전하기 전에 일부 워크로드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용도에 따라서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자원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ISMS와 같은 감사가 큰 부분이긴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네이밍을 구분하고 네트워크나 권한 등을 분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그 비용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 요건도 있었고요. 단점이 좀 있는데 구성에 대한 복잡도가 좀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계정은 서비스를 위한 계정을 테스트와 상용 환경의 계정으로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내 시스템을 위한 계정,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위한 계정, 보안 시스템을 위한 계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안을 위한 계정이 보안을 위한 리소스가 격리된 환경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정을 먼저 나눈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나 PROD와 같은 환경 기준에 따라서 VPC를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통신이 제한된 상태에서
필요한 구간에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제어에는 그 트랜짓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만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외부 통신에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IDC는 아직은 그 클라우드로 올리기는 어려운 ERP나 AD와 같은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IDC고요. 앞에 말씀드린 IDC랑 다른 IDC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저희가 그 트랜짓 게이트의 대역폭 제한을 초과했던 적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위한 통신에는 일부 구간 그 VPC 피어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까지 정리하고 나서 인프라를 좀 빠르게 구축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위한 그 젠킨스를 별도로 두고 그루비 스크립트 기반으로 AWS CLI를 실행하는 잡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잡들을 통해 필요한 리소스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인프라 대부분은 확장성을 고려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같이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후 변경에 대한 관리는 그 수동으로 직접 하거나 AWS 런 커맨드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고도화를 위해서 그 IAC 형태로 구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다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도 받아야 되고 관리 차원에서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작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공유되고 있으며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했고 필요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클라우드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AWS로 이전하고 나서 인프라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했는데요. 감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감사도 감사고 그 안에서 좀 중요한 서버 접근 제어와 자산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축했습니다. 서버가 생성되면서 자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게 하고 그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서버는 접근할 수 없게 일단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필요한 권한을 사전에 획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 등록 그리고 서버 접근, 사용자 권한 제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실행하는 그 커맨드 정보나 그 접근한 세션 정보에 대해서도 이력을 남기고 확인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는 서비스 빌드 배포를 위해서 위한 환경도 필요했는데 저희가 구축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 서비스 인프라는 MSA 구조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 기반의 EC2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스 형상 관리는 GitHub을 사용하고 빌드에는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하버를 자체 구축해서 쓰고 있고 배포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용도 필요했고 기능적인 고도화도 필요했기 때문에 빌드 배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팀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배포도 일부 구현을 해서 일부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IDC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기능 중에 까나리 배포 기능이 필요했는데요. AWS 코드 디플로이에서 EC2 대상으로는 까나리 배포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LB의 타겟 그룹별 가중치에 기반한 트래픽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에서 하루에 쌓이던 로그만 테라바이트 단위였는데요. 이러한 로그들도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서 구축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로그를 플런트 비트를 통해서 수집해서 카프카에 적재하고 카프카 커넥트에 적재된 로그를 카프카 커넥트에서 가져와서 파싱하고 SSL에 적재합니다. SSL에 적재된 로그는 EMR 기반의 프레스토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링 환경으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어서 데이터독에 에러 로그 한정해서 올려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환경도 필요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시스템 관련된 지표는 매트릭 비트를 통해 수집해서 카프카 로그 스태치를 거쳐서 오픈서치로 저장하고 그래파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컴포넌트 중에 카프카가 중요한 컴포넌트라서 카프카에 특화된 지표를 수집하기 위해서 버로우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구축해서 지표를 수집하고 오픈서치에 저장해서 그래파나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모니터링은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센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알람은 슬랙으로 직접 받거나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체계를 잡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다가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부터 마이그레이션 당일 사전에 했었던 작업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뮤직 컨텐츠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환도 먼저 했었고 부하 테스트도 하고 방화벽 처리도 하고 서비스 구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상용 서비스 환경 구성이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그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태스크는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더욱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작업보다는 확인을 먼저 확인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당일에 진행할 태스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했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그 작업 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했었던 항목들을 짧게 설명드렸고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좀 주요했던 작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DB 전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의 DB는 몽고DB와 MySQL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나 QA 환경을 통해서 검증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상용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기능적인 검증이나 성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위한 DB 클러스터를 한 세트씩 만들고 검증을 진행하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환경을 또 따로 한 세트를 만들어서 동기화를 걸어두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인 DB 전환은 그 동기화를 절취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서비스에서 연결하는 DBA 엔드포인트를 검증 환경에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환경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AWS에서 IDC 방향으로 롤백을 동기화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DB뿐만 아니라 NAS 데이터도 업로드가 필요했었는데요. EFS를 대상으로 알싱크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했었는데 단일 프로세스로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량이 큰 부분도 있었지만 파일의 개수가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리눅스 명령어인 XARGS를 이용해서 병렬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진행했었고요. 이건 사전에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이그레이션 시점에 서비스 점검이 걸린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진행했었고요. API에서 사용하던 레디스도 있었는데 엘라스틱 캐시 기반으로 환경은 좀 쉽게 구성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넘길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보니 레디스 쉐이크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고 동작도 잘 되고 사용법도 쉬워서 사용하게 되었었는데요. DB 전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동기화를 걸어두고 최종 마이그레이션 시점에는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올려둔 레디스 스탯과 개발자분들을 통해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최종 작업을 서비스 점검이 걸린 상태에서 당일에 진행했었던 내용인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작업들이 있었고요. 모든 부분들은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DNS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른쪽 구성도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초기에 구성했던 모습이고 테스트를 통해서 확정했던 구조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전에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DB 전환을 먼저 하고 서비스 재배포까지 진행한 다음에 서비스 도메인 레코드를 AWS로 환경으로 바라보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DNS 캐싱에 의해서 IDC로 유입될 수 있는 트래픽은 AWS로 리다이렉트 되게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전환은 사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돌리기도 어렵지만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 오픈을 할 수는 없어서 사내 구성원 테스트 및 QA를 진행했었습니다. 작은 이슈들은 좀 있었지만 빠르게 조치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 점검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클라우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전을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의 백그라운드 환경만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이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처리하고 자원을 최적화하고 설정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하고 잠을 좀 못 잤었는데 자다가 깨서 한 번씩 깨서 이슈 없는지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비용 절감도 필요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버 수량을 시간에 따라서 조절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했었고 불필요한 자원 정리를 좀 빠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자원 스펙이나 대수를 최적화하는 작업도 반복적으로 수행했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시점부터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그라비톤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쓰던 AMD 64, X86 64 환경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프카나 엘라스틱서치는 EC2로 직접 구성하거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현재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EC2가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EC2 기반으로 올리게 되면 터져나오는 A시간 트래픽 비용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는 기본 비용이 비싸지만 동일 클러스터 안에서 A시간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해드리는 공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바꾸고 싶기는 한데요. 그리고 EC2에는 타입별로 성능 제한이 존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에 대한 제한은 OS 명령어나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좀 늦게라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네트워크 제한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EC2에서 제공되는 ENA 드라이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OS 명령어를 통해서만 지원이 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클라우드에서는 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수많은 준비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적절한 의사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AWS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회사나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